오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라도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아직도 지금 럭다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영국 항해협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영국 항해협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국제 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락다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국 항해협회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이렇게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사 전문가들을 위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관입니다. 상당히 많은 간행물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IMO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영국 항해협회는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아이알라와 함께 몇 년 전에 이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요. 제가 영국 항해협회에서 일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대응을 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어려움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적 자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런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완벽이 아닌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마트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전환과 혁신이 세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발표를 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 자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본이 무슨 뜻일까요? 인적 자본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지식, 능력, 그리고 건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 지식, 그리고 건강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생산적인 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본 프로젝트에서는 인적 자본을 통해 핵심 성장 동력을 구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 교육, 일자리, 그리고 평등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야말로 우리가 미래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요성이 더 돋보인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혁신과 기술에 대해서도 어제부터 이틀 동안 많은 연사분들이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이 혁신과 기술도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데 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견고한 미래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을 하고 인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맥킨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선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원들과 모든 핵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해운협회에 따르면 현재 190만 명의 선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원 수가 부족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89,150명의 사관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스킬과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팀워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포럼에서도 알 수 있는 바 2025년 아주 가까운 미래죠. 2025년이 되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기계와 인간 간의 조작, 기계와 인간 간의 인터페이스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8만 5천 개 정도나 되는 일자리가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술과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불확실성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우리 생태계를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디지털화에 있어서 특히 해양 환경의 디지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인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원들과 인력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재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시킨 인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술별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기술 분야 그리고 지식 분야별로 인력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앞으로 그 디지털화 변화 컨셉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래의 회계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스킬을 교육시켜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툴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어떠한 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회계 인력 그리고 회사 전문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누가 데이터를 원하고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는 이제 교통 레이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기술의 조화,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의 조화, 표준화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IMO 데이터 포맷의 표준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러한 표준화를 이루려면 투명성과 협업을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에코시스템은 상당히 큰 에코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이 해양 시스템, 기존의 해운 산업 시스템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계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글로벌 회사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진정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게임을 하려면 모두가 규칙을 이해해야 하고 동일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화가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접근성도 동등하게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알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전, 완벽이 아닌 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작게 시작을 해서 전체 사이클을 살펴보고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채택해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완벽함에 집착하다 보면은 훌륭한 업적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기술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모바일 폰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도 훌륭한 기술을 대표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훌륭한 기술들을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더 잘하고 싶은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고 빠르게 달리는 말을 만들어서 탈 것인가. 옛날 사람들이라면 교통수단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스티브 잡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리고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걸 만들어서 주면은 고객은 더 새로운 걸 원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 그 전화기, 무선 전화기는 이미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빠르게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에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뭔가 어떤 더 나은 것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었죠. 이렇게 모바일 폰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기술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변화로 인해서 얻은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시대적인 아까 그 무선 전화기를 쓰다가 그 핸드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얻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우리가 실제로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사이클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디지타이제이션, 그 전산화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역동적인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1.0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인더스트리 4.0까지 왔습니다. 지금이 인더스트리 4.0 시대죠. 이러한 혁신을 우리가 포용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1980년대부터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혁신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을까요? 프로세스 중심으로 접근할 때도 있었고 사회적인 협업을 중시하면서 혁신을 이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서비스 지향적인 마인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그리고 우리 꿈에 기반한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혁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마트 툴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전 슬라이드로 가야 되겠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또는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이 웹사이트 주소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www.menti.com으로 가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QR코드를 한번 스캔해 보세요. 제가 핸드폰으로 스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enti.com이 열릴 텐데요. 아니면 이제 QR코드를 사용하시던가 menti.com으로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멘티미터 스크린을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멘티미터 스크린이 열리시면
여기 6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6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매겨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따라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핸드폰으로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6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랭킹을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 스크린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데 혹시 스튜디오에서 1위하고 2위를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회사 환경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 1번은 공동 표준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정말 어려울까, 도전 과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라던가 환경을 경험할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장애물들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또 함께 살펴보고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해양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에 대해서도 동등한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표준 기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용자에게 무엇을 원하냐고만 묻지 말고 사용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5번째로는 제 혁신에 있어서는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다이나믹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개념, 논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하다라는 것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마트라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지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